달리아 꽃이 피었습니다. 엄청 예쁘죠? 요것도 이름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보세요. 층층이 이렇게 아주 잎을 층층이 이렇게 꽃이 가운데 빨간 꽃잎장 사이에 황금색, 노란색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토플도 피기 시작합니다. 빨간 꽃이 먼저 피었습니다. 요건 보라색 꽃이 필 것 같아요. 금난초. 이 아이를 언박싱 하는 거를 보고요. 하우스님, 이 아이는 엄청 번식을 잘하고 넓적한 그런 곳에다가 뭐 키우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넓적한 데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분갈이 한 지는 오늘 3일째 되는데 이걸 포트에서 뽑아 보니까요. 줄기가 외줄기로 돼 있어 가지고 엄청 여리여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목대가 굵어갖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약간 웃자랐어요. 뽑아보니까 줄기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웃자라가지고 그 기본 포트에 있는 거를요 그 다른 포트에다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4월에서 6월에 이렇게 개화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단연초로 월동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중부에서는 베란다 월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그늘이라 양지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꽃 있죠. 요거 지고 나면 여기 씨가 맺히는데요. 그 씨를 받아서 이렇게 발화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많이 덮으면 안 되고 그 약간을 덮든지 아니면 이끼 같은 거를 요렇게 덮어줬다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한 다음에 또 한 2, 3일 지나서 그 씨가 발화가 요렇게 시작되면 걷어내든지 아니면은 얇게 흙을 뿌려가지고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걸 해야 발화율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가 떨어지면 자연 발화가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지요? 요거 아틀란티스 요거 키우시는 분이 조금 그 까탈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렇게 햇볕이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활착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요 입장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예쁘죠. 현재로서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와 가지고 물은 뭐 거의 주지 않다시피 하고 있어요. 물을 어제 밤에도 소나기가 한 줄기가 쏟아졌어요. 저희 여기 중부에는요. 그래서 물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요번에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다육이들도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비가 소나기가 와서 이게 좀 보세요. 야,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예보가 없었는데 어저께 밤에 한 2시 넘어서 우두두두둑 하고 그냥 소나기가 떨어지더라고요. 하설초. 여기가 그 물러서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입장이 마르고 있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꽃대가 안 옵니다. 시장에 거는 꽃대가 벌써 왔더라고요. 아개비지순이는 완전히 활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 막 그 양귀비하고 하늘나리, 약수퍼 엄청 피었고요. 앵두 좀 보세요. 정말 한 이틀 더 있다가 따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보니까 단맛이 조금 돕니다. 하늘나리, 요거는 해달맞이, 요거는 낫달맞이. 요거 백합이 오늘 피었습니다. 칠포날인가요? 칠포 백합인가요? 이거가 이름이 칠포 백합.
요게 우리나라 토종백합이라고 합니다. 칠포백합이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하네요. 안에 좀 보세요. 꽃잎장 안에. 힘들어서 그런가요? 원래 그런가? 이게 꽃잎장이 약간 벌써 시들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요 겹 샤스타 데이지를 씨를 받으려고 제가 요렇게 하고 잘라내지 않고 있어요. 요걸 씨를 받아서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번식 좀 해보려고 씨를 채취하려고 지금 꽃을 따지 않고 저렇게 있으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입니다. 엄마야, 시상이나 여기 좀 보세요. 진짜 향기가 저 토종나리에서 나나 봅니다. 은은한 게 너무 고급진 향기가 납니다. 요거 겹 핑크 안개 너무너무 예쁘죠? 좀 보세요. 야, 여기 화면에 담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복분자과의 블랙베리라는 꽃입니다. 요렇게 해서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검정색 그 복분자가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아이는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가을에 매일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큰 나무는 없고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옆에 요런 아이들이 꽃이 안 펴갖고 매년 제가 그냥 위에 지상부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꽃이 못 봤었는데 올해 이렇게 묵은 데에서 이렇게 꽃이 오네요. 해 때에는 이 아이도 꽃이 안 오네요. 보니까요. 요거 저쪽으로 좀 옮겼잖아요. 옮겨서 수국은 잘 착생하는 모습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요. 씨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씨예요. 샤핀이요. 요거를 받아가지고 또 요렇게 뿌리면 원래 저 아이도 가을까지 피지만 씨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이게 씨앗입니다. 요걸 뿌리면 됩니다. 채취에다가. 요거 하나에도 많이 달려 있죠. 그런데 요게 씨가 맺기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꽃이 오래 피기 때문에요. 요게요. 요걸 뿌리시면 됩니다. 길가에 보면은 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채취하다가 뿌리시면 되는데 노랗게 익은 걸 채취해야 됩니다. 요렇게 된 거 있죠. 요거는 덜 익은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된 거 요런 게 다 익은 거예요. 노랗게 된 거. 이거 뭐 하나도 여기 하나에도 엄청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뿌려 놓으면 그냥 자연 발화가 되는데요. 그런 걸 채취해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요걸 비를 안 맞히다가 어저께 밤에 이 아이도 비를 맞았겠어요. 만첩 말발놀이. 만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겹겹이 피는 것을 만첩이라고 한답니다. 빈돌이는 요거를 나무를 잘라보면 속이 약간 좀 비어 있어서 그런 빈돌이라는 그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수국과 말발돌이 속이랍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은요 2m까지로 더 자란답니다. 땅에서 굉장히 큰 그런 감목으로 자라나 봐요. 그런데 저는 요렇게 그냥 화분에다가 키우려고 요렇게 화분에 분갈이를 했고요. 분갈이는 절반 정도 흙을 털고 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털고 바깥쪽으로만 요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분갈이를 하였답니다. 꽃이 이렇게 오고 있어서 건드리기가 참 예민하고 그랬었는데요. 마침 흙이 좋았습니다. 양지나 방근을 해서 이렇게 키우면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은 보통 정도 겉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노지에서 잘 자란답니다. 근데 저는 노지에 심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번식은 종자라도 한다고 했는데 요 꽃이 지고 나면 무슨 뭐 열매가 맺나 종자가 생기나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요거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종자라고도 하고 삽목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한 마디나 이 마디를 여기에서 한 마디나 두 마디를 이렇게 해서 삽수를 채취해 가지고 꽂으면 정말로 이게 그 삽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삽목을 할 때는 물올림을 하셔가지고 이거 자체에도 아이한테도 물을 주지만 자른 삽수를 한 30분 정도 물올림을 해서 꽂으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삽수도요. 요렇게 입장이 요런 거는 한립 세이지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 거 있는 체리 세이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것은 변합니다. 빨갛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붉은색이 다 없어지고 하얀색으로 됩니다. 이렇게 다 없어졌죠 벌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월동이 노지에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나 추워가지고 월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분양해 준 지인님 댁에서 좀 가지치기를 해오라 그래서 두 분께서 이걸 가져오셔서 다시 제가 이거를 꽃꽂이하고 또 하나이는 뿌리를 내려서 가져오셔갖고 이렇게 두 분이 가져오신 거를 이렇게 합식을 다시 한 겁니다. 월동이 너무 추운 건 안 되고 15, 16도까지는 월동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20도가 내려가니까 월동이 안 됐습니다. 이게 한립세이지 그 월동시킨 아이인데요. 위에를 이렇게 다 자르고 제가 이 항아리 자체를 보온을 했었어요. 뽁뽁이로 은박지로 이렇게 항아리를 깊이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묻었었어요. 반 정도 이 항아리를 반 정도 묻었는데도 월동이 안 됐고요. 중요한 거는 저쪽에 하얀 그 화분 뒤쪽에 원래 거기에서 이 모주가 몇 년을 거기서 월동을 했는데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냈습니다. 야, 이렇게 월동이 안 되었습니다. 코끼리 마늘이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 꼭지 있죠. 어저께까지는 싹 꽃갈 모자 쓴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뿅 하고 그 꽃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찔레 엄청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 좀 보세요. 요거 벨벳 제가 그때 잘랐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홍학도 제가 이렇게 다 잘라보고 다른 아이도 꽃대 나오는 걸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요. 그런데 이 자구가 자라요. 그러면은 자구가 어느 정도 났을 때 이 자구를 떼어갖고 자구는 따로 심으면 이 아이는 가을에 죽어요. 뭐 산다 죽는다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해봤어요. 7, 8아이를 다른 품종도 해봤는데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 해에. 금방 죽지는 않는데 그 해에 죽어요. 작년에 요 홍학도 있죠. 제일 처음에 몇 년 전에 너무 비싸서 요 아이를 두 아이를 사가지고 왔었는데 작년에 한 아이는 그렇게 저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자구가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죽고 요 아이가 지금 요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올해 꽃이 안 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크죠? 이렇게 묵을수록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 칼칼함이 지금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5년 정도, 올해가 5년 차예요. 제가 사가지고 온 지가 묵은 아이를 사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그 깍지가 와서 밑둥을 다 자르고 뿌리가 없는 상태로 여기로 둔 아이예요. 하나, 둘, 세 아이. 그리고 한 아이는 죽었어요. 네 아이를 잘랐는데 두 아이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래 묵으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배풍등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죠. 담장 너머로 저쪽 넘어가서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꽃이 작으면서도 이렇게 수수하게 예쁩니다. 우리 집 시클라멘은 해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잠자야 되는데 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마늘 물 먹고 이렇게 아주 해춘을 하고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캐야 될런지 이게 누렇게 이렇게 떡잎이 져가지고 이 아이를 캐서 말려서 다시 심어야 되는데요. 세상에 이걸 도대체 저도 지금 헷갈리는 중입니다. 마늘물을 어떻게 주시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또 많으세요. 제가 영상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발효가요. 오래됐냐 적게 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게 그 농도가 진하고 연하고 그 깐 물 자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농도가 진하거든요. 저는 저게 굉장히 농도가 진해요. 그런데 요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한 바가지 희석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3시간이 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말리향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벌써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옆에?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렇게. 여기 벌써 뾰록뾰록하고 여기 나오죠? 요럴 때 가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를 한 지가 지금 가지치기 한 지가 20일 정도 돼 가거든요. 잎장을 한두 아이 놔두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런 아이는 너무 키가 커가지고요. 너무 키가 커서 그냥 옆에 있는 아이랑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올 때는 영양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저기 그 응애도 끼고 해서 입장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 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응애약을 치고 응애는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응애가 있을 때는 이 잎도 쪼글쪼글 이렇게 시골에서 오갈병이라고 하는 요거 좀 보세요. 아직도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갈병이 들듯이 이렇게 쪼글쪼글이고 응애가 많이 끼었죠. 이렇게 이런 게 응애입니다. 뒷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약을 한 2번 살포를 했었고요. 이제는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응애 자국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자른 거는 요렇게 삽목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축축한데 물을 가령 준다고 하면 요 정도로 희석을 해서 이렇게 그냥 줍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수국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흙을 다 털고 분갈이를 했는데요. 한 20일,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새순이 나온 거는 분갈이해서 활착이 잘 돼서 뿌리를 내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렸을 때 물을 이렇게 줍니다. 분갈이 한 아이는 금방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새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아이가 이제 단단하게 뿌리 활착을 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줍니다. 요럴 때부터 미리 주시면 역효과가 납니다. 요거 그냥 제가 치자나무 이렇게 꽂아 놔봤는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방 한 아이들한테 주면 효과가 떨어지고 역효과가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왔어요. 이 아이는 여기서 분갈이를 이렇게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옆에 있는 아이 보세요. 이 백정화가 이것처럼 이 가지만 있었어요.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갖고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요.
마늘물 한 서너 번 먹었습니다. 그냥 연속으로 줬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많이 돋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주는데 이 아이도 한 3번 정도 먹었어요. 저 아이가 먼저 먹기 시작하고 이 아이는 지금 나중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마늘 껍질 여기 있는 거 좀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아이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먹여도 됩니다. 마늘물 한 번 주고 물 한 번 먹고 마늘물 한 번 먹고 물 한 번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입장 보세요.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늘물을 사용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밖에서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저 마늘 껍질을 통에다 담으셔서 냉장고에서 한번 우려 보세요. 이걸 혹시 끓여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끓여서는 사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냉장고에서 우려가지고 그 물을 주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 마늘 냄새만 나고 삭힌 그런 냄새는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 천리향은요, 가지치기 하실 분들은 지금 가지치기를 하세요. 저는 분갈이는 지금 하시면 좋은데 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분갈이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용토나 상토를 전혀 안 쓰고 산모래하고 저희 그냥 그 여기 마사하고 바특만 썼기 때문에 3, 4년 동안 이 분갈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꽃 피고 할 때 위에 저기만 줍니다. 영양만 줍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하지 않고요. 분갈이 하실 분들은 지금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가지치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